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7월 23일이네요. 요즘 제가 이 챗GPT하고 많은 대화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챗GPT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사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 친구가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뭘 요구하면은 뭐 예를 들어 영상을 만든다, 뭐 이런 경우를 빼놓고는 바로바로 답이 나와요. 바로 질문을 갖다 이렇게 그 이제 써갖고서 클릭만 하면은 바로 물론입니다 하고서 쫙 이제 답변을 갖다 이렇게 쫙 내보내 주더라고요. 정말 참, 야, 이 참 대단한 그 친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주 이제 챗GPT하고 대화를 제가 나누게 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 7월 23일은 그 2018년인가? 그 기억이 되는데 그 최인훈 작가가 이제 최인호가 아닙니다. 최인훈입니다. 작가가 이제 사망을 한 날이죠. 그래서 물론 그때 당시에 어 제가 재작년쯤에 이제 한번 체인론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겪고 있는 어떤 이념적인 어떤 흔들림이라고 할까, 이념적인 좌표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지금 혼란스러워 갖고 어, 그야말로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겪었던 그때 당시에 그 지식인들의 어떤 방황이라고 할까. 그때 당시에 겪었던 그런 지식인들의 내면 갈등, 소위 분단 현실에 대한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분단 현실은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핵무기까지 개발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공포스럽고 또 파괴적인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태가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6, 70년대, 50년대의 전쟁을 끝내고서 6, 70년대 들어오면서 그 최인원 작가가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런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이었고 다시 한번 보자는 얘기죠.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최인원 그 작가의 그 사망일을 이제 이렇게 이제 맞이해갖고 사망을 맞이했다라고 하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최인원이 그 광장과 대표적이죠. 광장과 회색인에서 고민했던 사항을, 한번 챗GPT하고 제가 많은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챗GPT의 의견에다가 제 생각을 이렇게 더해갖고서 한번, 여러분들께, 그 당시의 지식인의 어떤 고민, 지금 지식인들은 어떠한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최인원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최인훈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인훈이 고민했던 사항. 우리 참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돼 있기 때문에 이참 분단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부작용도 많고요. 지금 우리 정치가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인훈이 1950 물론 이제 1953년에 이제 6.25 전쟁이 끝났는데 6.25 사변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 그다음에 이제 북한 사회 이거 양쪽을 보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고민했던 지식인들의 어떤 고뇌 그것을 이제 소설로 표현한 것이 바로 최인훈의 광장과 회색이 대표적인 소설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물론 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챗GPT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최인원의 사망일이 바로 오늘 7월 23일인데 2018년 2008년인가 예, 정확하게 어, 그러니까 사망하는 연도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건 좀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고요. 하여튼 최인원 하면은 대표적인 자기 광장과 회색인이 있는데 바로 1960, 70년대에 이제 소위 분단된 우리 대한민국 사회 현실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지식인들의 어떤 내면적인 갈등, 고뇌라고 할까 뭐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다룬 그런 소설로 그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 하여튼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한번 좀 요약을 해서 이제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인훈이 고민했던 그런 어, 고민했던 내용이라고 할까? 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이네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82세, 향년 82세로 1936년생이네요. 자, 일단 그 1960년 작품이죠. 광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념 대립 속에서 자유와 인간성이 참된 공간을 찾고자 하는 지식인의 고뇌다. 그 인간성의 자유와 인간성이 참된 공간이 바로 광장으로 표현이 된 거다라는 얘기죠. 예. 자, 주인공 이명준이 주인공이에요. 철학을 전공한 남한의 그 지식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은 끝났고 그야말로 어, 이제 이제 분단된 조국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 분단 현실 속에서 좌우 이념 모두의 그 이제 회의감을 이제 느낀 겁니다. 자, 그래서 6.25 당시에 이제 그 이명준이 북으로 끌려가요. 그 어, 6월 25일 날 새벽에 기습적으로 남침해갖고 저 낙동강까지 내려가잖아요. 그 사이에 있었던 그 공간에 있었던 젊은 사람과 지식인들은 많이 이제 끌고 와서 지식인들은 이제 북으로 데리고 이제 낙북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은 이제 전선으로 투입을 이제 했죠. 국개군이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 인민군이.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철학을 전공한 남한의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북으로 끌려가서 이제 공산주의 체제를 거기서 경험을 해본 거예요. 아, 공산주의라는 건 이런 그 모습이구나 하고. 그 이후에 포로 교환 과정에서 남과 북 모두 환멸을 느낀 채 제3국을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이제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남한 사회에 익숙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나갖고서 이제 6.25 전쟁 중에 북으로 끌려간 거죠. 이명준이. 물론 뭐 그 과정에 보면은 뭐 사랑했던 여인도 나오고 뭐 이제 그런 그 저기 그 내용 그런 줄거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곁가지니까 다 이제 생략을 하고 핵심만 본다면 이제 저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가 꿈꾼 중립국의 자유도 결국은 현실 도피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결국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명준이 이제 결국은 그 이제 포로들한테 이제 그 선택의 기회를 주죠. 북쪽으로 갈 거냐 남쪽으로 갈 거냐. 근데 물론 이제 그때는 뭐 예를 들어 갖고서 북한에서는 그이 휴전 협정을 하면서 전부 인민군 옷을 입고서 잡힌 포로들은 전부 북으로 송환하라 그랬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록 인민군 포로지만은 이 사람들이 북한 체제를 싫어하고 다 남한에 남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느냐 이래 갖고서 이거 갖고 지리멸련 이게 이 휴전 협정이 이게 타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미국을 비롯한 유엔은 대충 이제 끝내고 전쟁을 끝내야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그 이제 미국과 연합국의 태도를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반공포로 석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민군 포로지만은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그런 그 포로들을 전부 석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로 다 들어온 거죠. 네. 네, 하여튼 뭐 참 우여곡절을 거쳐가고 결국은 이제 휴전협정이 됐지만은 그 휴전협정이 되고서 이제 그럼 이쪽 저쪽도 나 다 싫다 그런 사람이 이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명준이다. 그래서 이명준이 소설에서는 인도를 택했죠. 그래서 그 인도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아,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은 중립국으로 가는 거는 이게 새로운 길이냐? 그것도 아니고 내가 내가 속해 있는 나라가 이렇게 갈등한다라고 하는 걸 보고 내가 그걸 현실 도피하는 것뿐이 되는 거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해갖고 또 거기서 또 고뇌가 생기죠. 이게 결국은 남도 북도 싫지만 그렇다고 제3국도 아니다 해갖고 바다에 몸을 던져서 이제 자살을 하죠. 그렇게 자살로 끝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최인훈이 입장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분단된 이념체제, 남한은 자본주의고 북한은 공산주의다라는 얘기죠. 모든 인간의 진정한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비판을 한 거다라는 얘기죠. 물론 인간의 삶을 100% 보장해주는 사회가 어디 있어요? 어딜 가나 그건 100% 보장될 수 없는 겁니다. 살다가 보면 불편한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 죽는 게 인생이라고 보여지는데 남한 체제도 그것도 아니고 북한 체제도 아니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유와 소통,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광장이 부재했다. 이 광장 막 뛰어나가고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좀 눈앞에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남한도 그게 아니고 북한도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3국을 택해서 가보자 보면 그것도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만큼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이 어떤 이 절벽을 맞닿고 있는 그런 강력함 그런 것들을 갖다 표현한 것이 바로 광장이라는 소설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념적 현실에서 느끼는 고립감과 절망이다라는 얘기죠. 내가 어떤 이념을 갖고 있든 간에 현실에 들어가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완전히 고립되고 절망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밀실이라는 또 얘기가 나옵니다. 밀실은 또 이제 자기만의 공간이죠. 그러나 자기만의 공간에 있다 보면 또 이제 고독해지고 폐쇄적이 된다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선배 참 진짜 따르고 진짜 좋아했던 선배
그러니까 이제 이 광장이라는 소설을 이제 읽고서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밀실. 나만의 공간이다. 바깥에 나가서 광장 그 넓은 공간에서 나 아닌 척들과 또 친구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경쟁 사회니까. 그렇게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다 지친 몸을 밀실로 끌고 들어와서 푹 쉰 다음에 에너지를 충전한 다음에 다시 또 광장에 나가서 싸우는. 그러나 이제 이 챗GPT는 그런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밀실에 있다 보면은 거기서 역시 폐쇄된 공간이고 고립감을 거기서 느끼고 고독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밀실도 오래 있을 공간은 아니고 광장도 하루 종일 뭐 이틀 사흘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결국 인간은 그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가서 밖에 나가서 외면적으로 싸우지만은 또 밀실에 들어와서 내면적으로 자기 에너지를 보충하고 뭔가 생각을 가다듬고 하는 그런 어떤 양쪽을 오가는 지금 시계추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바로 인생 아닌가. 그러다가 세월이 가면 세포는 노화되고 몸은 병들고 이제 그러면 죽게 되는 게 인간이죠. 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별거 아니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 광장은 하여튼 그런 지식인의 고뇌를 갖다가 대변해 준 거고. 회색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963년 작품인데 주제는 현대 사회 속에서 중간자적인 입장에 놓인 지식인의 분열과 정체성의 혼란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줄거리를 요약을 하면 주인공 나는 지식인으로서 남과 북, 진보와 보수 사이 어느 쪽도 속하지 못한 회색인 즉 중간자다라는 얘기죠. 이도 저도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진보, 보수, 남북 다 이제 서로 대립된 그 개념이잖아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예. 그다음에 그건 공산주의 자본주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고 정치적 이념, 정치 이념적으로 봤을 때는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는 이제 나눠지겠죠. 뭐 대체적으로 보수는 이제 시장 경제, 자본주의를 이제 선호하게 되고 뭐 진보, 참 진보라는 표현을 쓰기 싫은데 하여튼 그쪽은 이제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쪽을 선호하는 거죠. 평등을 추구하는 거, 이쪽은 자유를 추구하는 거고 결국은 인류사라는 게 결국은 그 평등과 자유를 서로 오가면서 이쪽 추구했다 저쪽 추구했다 이렇게 오가면서 어, 그려온 궤적이 이 인류사고 어, 그 공간이 바로 그 인간 사는 세상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사상적 확신도 행동력도 없이 흔들리고 방황하며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지식인이 이게 나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념도 체제도 아닌 정신적 허무와 공허 속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내몰린다라고 돼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자적 입장에서 대학 교수까지 했기 때문에 뭐 소설가이면서 학자적인 입장에서 이제 바라봤기 때문에 저런 결론이 나올 수뿐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라는 정치가였다 그러면 저걸 등에 지고 저걸 움켜쥐고 싸우겠죠 상대방하고. 예. 요즘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판을 보면은 이제 그런 싸움이 없어요. 완전히 일방적으로 참 편하기도 참 싫은데. 자, 그래서 회색인에서 이 최인훈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흑백 논리로 나뉜 세계에서 회색 지대의 존재가 겪는 소외감. 어, 그 뭐 회색 지대에 있으면은 소외될 수뿐이 없죠. 이쪽 저쪽 다 아니잖아요. 이쪽 저쪽 다라고 하는 건 그건 양다리고. 그러니까 소외감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식인의 입장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 이쪽 편을 들으려면 확 이쪽 편을 들고 아니면 간둬야 되는데 정치가는 그게 쉽게 강해지죠.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정강 정책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식, 교육자 이런 사람들은 그게 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식인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주체성을 잃고 무력해지는 현실. 왜? 힘을 내면 되는데 그 앞에서 장벽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게 먹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그 의지와 어떤 그 힘을 주는 면도 있지만 굉장히 나약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도피적 지식인이 아니라 책임 있고 실천 있는 인간성의 필요성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 최인훈은 회색인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하고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을 해야 된다. 지식인이 정치인으로 안 나가더라도. 그래서 광장과 회색인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 이제 있습니다. 자, 배경이 분단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죠. 그다음에 남북 체제 이거 공통점이죠. 산업화된 사회, 체제 내부 갈등 이게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죠. 자, 주인공 이념 사이에서 방황하는 지식인, 실존적 해이에 빠진 지식인, 핵심 갈등 이념과 현실 사이의 괴리, 내면의 혼란과 자기 분열, 뭐 이런 것들을 끝도 없이 겪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이제 또 차이점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결말은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해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비극적으로 끝나죠. 그다음에 이제 끝없는 자아 성찰을 하다가 보면은 또 밀실에서 이렇게 고립되듯이 거기엔 또 허무와 침묵만 따라오는 그런 거. 그러면서 메시지 자유의 공간이 부재하고 통합이 부재하고 지식인이 소외되고 중간자적으로 고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두 작품이 이제 표현하려고 했던 그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여기서 이제 정치라는 것이 개입이 되면은
정치인은 투사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점잖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저도 한때 정치에 몸을 담았었지만은 너무 성격이 유하기 때문에 접판에 들어가서 과연 뭐 싸워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싸울 수 있겠는지. 그때는 싸울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정말 아주 단호하고 필요할 때는 잔인해지기가 어려운 그런 성격은 정치를 하면 우유부단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을 더 망친다라는 생각이 제가 이제 스스로 내린 결론입니다. 자 어찌 됐든 이 두 작품을 통해서 최인훈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죠. 광장과 밀실로 가던 이명준, 그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인, 최종적으로 택한 건 죽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죽음은 답이 아니다라는 걸 또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왜? 죽음이 답이다 그러면 다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과연 죽어 갖고 또 그게 해결이 되느냐? 아니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최인훈도 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런 이념적 갈등, 체제적 갈등, 그런 거에 대한 답이 결국은 바다에 투신해서 목숨을 끊는 그게 답은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 싸워야 되겠죠. 예. 그 싸우는 속에서 자기 자아가 별도로 또 새롭게 생성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자식들이 어떻게 되든 나 죽은 뒤에 모를 일이니까 나는 몰라.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혐오합니다. 지극히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죠. 어머니,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나 다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 새끼들 뭐 나중에 나 죽은 뒤에 뭐 어떻게 되는지 내 할 게 뭐야. 난 죽은 거냐. 끝이야. 하고 아무 이유 안 했다라면은 지금과 같은 이 발전되고 아름답고 화려한 대한민국이 있었겠느냐라는 얘기죠. 이거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했다. 따라서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도 지금 '난 몰라. 내 죽은 뒤에 내 새끼들이 뒤지든 살든 내가 할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와 배치되는 그런 이념과는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겨야 돼요. 자 그래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제가 이제 읽은 내용을 정리를 해 드린다면 아주 착취적인 정치제도와 착취적인 경제제도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는 어 착취를 위해서 독재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나라는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같이 되는 거예요. 인공위성에서 찍은 남북 사진. 북한은 완전히 깜깜한 세상이고 남한은 밝은 세상.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러나 포용적인 그런 정치 제도와 경제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활성화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못 먹고 못 사는 것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자신들이 운영하는 제도가 포용적이냐 착취적이냐 그거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사는 게 결정된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이명준과 회색인이 죽음을 통해서 최인훈이 알리고 싶어 했던 게 뭐냐. "나가 싸우라는 거다."라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죽음이 나의 마지막 움직임을 막기 전까지 그때까지 싸우라는 얘기예요. "난 다 살았으니까 난 몰라." 이렇게 내팽개치는 건 그건 비겁한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그다음에 삶에 있어서 비겁한 그런 비겁자다라는 얘기죠.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죽음이 답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죽음은 끝이야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왜? 인간 세상은 나는 죽지만은 내 자식들이 계속 그 대를 이어가면서 어 나를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그걸 이어온 거고 우리 부모는 그 위에 조상으로부터 이어온 거고. 그러니까 자기 할 일도 아니고 뛰어내려서 죽을 것도 아니고 결국은 죽든 살든 죽음이라는 그 어떤 존재가 내 숨통을 끊어놓기 전까지는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제 매주 나가 싸우죠 사실은. 근데 성취하는 것이 지금 너무 적어 갖고서 좀 답답합니다. 자 그래서 작금의 국가사의 현실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물론 대척점에 있는 애들은 좋아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싸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야 된다. 최인호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광장과 회색인을 읽으면서 '나가 싸워야 된다.' 그래서 그런 구호 있잖아요.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헤이! 이게 뭐 어떤 학교 응원 구호 같은데 좀 맞는 말이에요. 나가자 싸우자 이겨야 되는 겁니다. 나가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럼 질 수뿐이 없죠. 그리고 나가서 싸우는데도 힘이 부족하면 지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또 길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우리가 이거 가슴 깊이 새기고서 하루하루를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최인훈이 광장과 회색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저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영록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